안녕하세요. 아이캥 유튜브 대학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드디어 첫 강의를 여러분들과 시작을 하네요. 여러분들도 살짝 설레시지 않으세요? 그 설렌 정도의 마음의 상태, 일종의 약간의 긴장 상태인데요. 그것이 집중력을 더 높여주고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저의 강의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약간 그 긴장된 상태가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강의니까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듣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명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사실 찾아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것을 열심히 메모를 하시고 메모한 것을 다시 자기의 이야기 구조로 만드셔서 정리하는 작업을 매 강의마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요, 우리 강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학습하고 변화하고 성장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고요, 우리 함께 공부하는 다른 동료들도 댓글을 통해서 함께 칭찬해주고, 이런 작업을 반복할 때 우리는 쑥쑥 커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요, 강의를 들을 때 그다지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명시화 작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공부의 효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줘요. 지금부터 그 원리에 해당하는 명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과 감정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고 행위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다시 무의식을 형성하기도 하고 생각을 더 깊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순환의 사이클을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거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면 벌써 알아차리셨듯이 무의식에서 감정까지가 어때요? 마음속이잖아요. 우리의 정신적 세계잖아요. 그리고 행위를 할 때 드디어 몸을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지컬한, 그리고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죠. 기억을 한다는 건 다시 정신의 세계예요. 여기서 행위하는 표면의 세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마음속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층의 세계예요. 명시라는 것은 그 심층의 세계와 표층의 세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긴 하지만요, 이 두 단어는 명확하게 외워두자고요. explicit라는 단어하고요, implicit라는 단어인데요, 플리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뇌에 주름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름이라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explicit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에 주름져져 있는 것 같은 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x니까 밖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implicit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주름 안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온다, 뭐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명시화한다는 것은 explicit의 상태로 만든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implicit의 상태에서 explicit, 겉으로 나왔다가 다시 implicit의 상태로 들어갔다가, 이런 순환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세계, 우리의 정신의 세계라는 것은 고정체가 아니라 유동체라는 거예요. 액체 같은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한 가지 감정만 느껴지나요? 감정이 복합적이죠. 엄청 싫기도 하고 약간 바람이 있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이런 감정의 세계가 엄청 복합적이에요.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표출하는 것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한 가지만 떠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뿐이지요. 자, 그러니까 임플리시트의 세계는 유동적이고 액체와 같은 상태다. 이 액체와 같은 상태는요, 꼭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가능성들이라는 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액체 상태의 우리의 심층의 부분들을 잘 활성화시키고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얘를 액체 상태로만 두면 그것이 잘 정리되거나 잘 기억되거나
그 기억된 것을 다시 표출시키려고 하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시화 과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액체 상태 중에 어떤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시면서 핵심 키워드를 메모장에 메모하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메모장에 메모를 한다는 것은 강의를 들을 때는 임플리시트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해한 것을 explicit 하시라는 거죠. 메모함으로써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상태의 무엇인가의 고정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시화, 그러니까 고정체를 만드는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료하게 이미지로 남거나 어떤 서사로 남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는 반드시 메모장에 키워드 위주로 메모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수강하시면서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요, 요런 메모장을 쓰시는 거예요. 요거 연습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모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너무 크지 않은 메모장을 권하고요, 이 메모장에는 아무거나 쓰시는 거예요. 그날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느낀 거 또는 발상이 떠오르는 거, 이런 것도 다 메모를 하시고요, 책을 읽는 것도 메모를 하시고 제 강의를 듣는 것도 메모를 하셔요. 저는 이 메모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도 있고요, 제가 키워드로 쭉쭉쭉쭉 메모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메모장을요, 만능 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만능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쭉쭉쭉쭉 메모를 해 두시고요. 자, 이 강의를 다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만능 노트에 쭉쭉쭉쭉 메모를 해 놓은 키워드들을 보면서요, 다시 내용을 정리하신 다음에 요번에 저희가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요 카드 사용을 권합니다. 카드가 또 너무 작으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비교적 사이즈가 큰 카드를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요 카드는 제가 또 만능 카드다 이렇게 칭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만능 노트, 만능 카드라는 용어로 칭할 테니까요, 이 두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드 정리를 하실 때는요, 자기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카드의 내용을 쭉 쓰신 다음에 제가 쓴 카드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색연필로 표시를 해요. 아니, 초등학생들처럼 뭘 그렇게 표시를 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연필로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explicit 하는 것을 다시 머릿속으로 implicit 하는 작업을 카드에 색연필 표시를 하면서 또 한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색연필로 표시를 하면서 머리를 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살짝 되뇌어 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과정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모해보고 다시 정리해보고 정리한 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되뇌어보고 이런 반복 작업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냥 쭉 듣고 다 들었어 하고 그 상태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몸에 우리가 읽은 것, 우리가 들은 것이 남지 않겠죠. 여러분들은요, 그런 아쉬운 결과를 초래하시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메모하시고 그리고 그걸 표시하면서 다시 머릿속에 넣어보시고 또 되뇌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그런 한 학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수업을 듣는 요령에 대해서 아셨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지키시면서 제1강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1강에서는요, 우리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요, 성찰을 하면서 삽시다, 자기를 자주 돌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들을 되게 우리가 많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요, 정작 성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결과 우리가 성찰의 필요성, 우리 자신을 자주 되돌아보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사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다지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그 부분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기초 근육을 더 키워야 되고 무엇을 몸에 익혀서 우리를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뭐 타겟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찰하기, 되돌아보기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익혀서 첫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구체적인 작업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보셨으면 해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가는 것에 어떤 지도,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찰, 되돌아보기를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무엇을 성찰하고 되돌아볼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하나는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나의 꿈은 뭐지? 나의 목표는 뭐지? 나는 어디를 지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성찰의 대상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실제로의 생활은 구체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하잖아요. 일을 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또 일상의 영역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를 교육시키는 영역이 실제로 엄청 크지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발 같은 것을 노력하는 그런 영역이 또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우리의 실제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런 영역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찰의 두 번째 대상은 이런 삶의 영역들을 나누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를 대부분 하시지 않는데요. 저는 습관 돌아보기, 습관에 대한 성찰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습관들,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 이것을 성찰해보는 작업을 자주 해보셔야 우리는 의미 있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는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바로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explicit. 써보시는 거예요. 제가 권하는 것은 이렇게 표 형식처럼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요, 우리가 성찰을 한다는 것은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을 때 그 깨달음을 나의 삶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성찰을 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적어놓고 현재의 자신을 적어놓고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변화의 방향을 써보는 뭐 이런 메모를 해보시면 그것이 성찰의 구체적인 행위 방법 아닐까 생각돼요. 자, 그러면 현재의 나를 정리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생 전체와 관련된 나의 지향, 나의 꿈,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 밑에 아까 제가 5개의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영역의 현재에 대해서 또 쭉 나열해 보시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실 분들은 현재 습관들을 그 밑에 쭉 나열하시고 깨달음이 있고 현재가 여러 항목으로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또 같이 메모를 해보시는 이런 게 explicit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명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아셨을 거예요. 이런 성찰은요, 대체로 두 가지 종류의 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는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벤트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다가 이거 내가 정말 깨달았어. 이럴 때 성찰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강연을 듣고 깨달음이 있거나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뭔가의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계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성찰하고 되돌아보기를 하죠. 또 하나 주기적으로 합니다. 자주 하는 분들은 분기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체로 1년에 한 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 자신을 쭉 되돌아보고 미래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성찰과 되돌아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계기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무엇인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강한 어떤 느낌이 들어서 이타성의 삶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군.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이타성이 엄청 중요한 것이군.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를 쭉 그려보시는 거죠.
나의 삶의 목표, 나의 꿈 이런 것들이 나의 지금 깨달음이랑 연결관계가 있는가? 모순되지는 않는가? 이런 거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쭉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아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이가 이타성의 경험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의 습관이 쭉 나열을 해보니까 결국은 나의 이익에만 봉사하도록 하는 습관만 갖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는 거죠. 또 어느 날 자유! 이것이 정말 핵심의 가치구나. 내가 결국은 자유롭지 않아서 열심히는 살지만 이렇게 마음의 고통이랄까 답답함이랄까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목표에서부터 습관까지를 쭉 나열해보고 explicit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습관 성찰 부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는 우리 이 아이캔 유튜브 대학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나의 보통의 삶, 그러니까 생존의 삶이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삶하고 내가 꿈꾸는 내가 정말 나답게 이거는 하고 싶어 하는 일종의 꿈으로서의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병행하지 않고 꿈을 거의 내팽개쳐 놓고 포기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것의 병행 전략이 엄청 중요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꿈의 세계라든지 자기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찰함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들을 쭉 영역별로 나누어서 다 성찰을 해야죠.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습관에 대한 성찰입니다. 나의 습관을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습관을 나열할 때 내 습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의 자신의 일상을 쭉 상상을 해보면서 그 상상 과정에서 이럴 때는 내가 이런 습관이 있네, 저럴 때는 내가 저런 습관이 있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플래너를 쓰는 습관이 있어. 그런데 그 플래너를 쓸 때 나의 꿈과 관련된 걸 꼭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네?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는 미래 방향에 대해서 내가 아침에 플래너를 쓸 때 매일 한 가지씩은 나의 꿈과 관련된 행위를 플래너 안에다가 한 가지씩은 집어넣는 습관을 가져야지. 이렇게 습관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또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하면은 일 그 자체에 엄청 몰입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 사실은요,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그것에 너무 몰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관조하듯이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일에도 강약 조절을 하는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이 사실은 더 유능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도 이런 부분도 연습하면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몰두해버리고 시간을 다 써버리니까 낮 시간에 나의 생존의 삶에 완전히 몰입되어 버려서 나의 인생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세계를 나의 낮 시간에는 한 번도 넣지를 않고 있어. 자, 이런 습관이 있다고 치면 너무 일에만 몰두하는 습관을 없애고 좀 더 관조적으로 보면서 강약 조절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나의 꿈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몸에 붙여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제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명시 과정이라는 것을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더 구체화되고 그것을 써봄으로써 내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깨달음이죠. 그러면 이제 꿈의 세계에서부터 삶의 영역 부분 얘를 다 성찰을 해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역시 또 습관 영역에 대한 성찰이에요. 그러면 내가 책을 보면서 전혀 메모를 하지 않네? 책에 줄은 치는데 줄 친 다음에 책을 다 읽고 조금 생각은 해보지만 그것으로 끝. 내가 책을 3권이나 읽었는데 무슨 내용을 내가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책 읽는 습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명시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독서 카드를 쓴다든지 등등의 습관을 내가 몸에 좀 들일 필요가 있겠구나. 습관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메모를 해보시고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자기 몸에 붙이는 작업을 해보시라는 거죠. 성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찰이 그냥 추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의 세계니까 추상의 작업이죠. 그렇지만 그 추상의 작업이 implicit의 세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을 explicit의 세계, 특히
메모해보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요령의 어떤 종합판이라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삶의 지도 그리기라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엄청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A4 한 장에다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그림은 왜 그린다고요? 우리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성찰하기 위해서 그려보는 것이죠. 가운데는 동그라미를 쳐서 거기에다가 현재의 나의 꿈, 나의 지향들, 내가 정말 나의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고요. 주변에는 우리의 일상의 영역들, 나의 일의 영역들, 나의 일의 영역, 나의 교육의 영역, 아이를 양육하는 거죠. 나의 자기개발의 영역, 그 이외에 나의 일상의 영역들, 뭐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넣을 수 있겠네요. 뭐 관계 영역을 따로 잡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한 자기개발의 영역들, 이렇게 메모로 주변의 삶의 영역들을 그려 놓으시고요. 물론 거기에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고, 나의 지향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메모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나의 나쁜 습관들, 왼쪽에는 나의 좋은 습관들, 이렇게 A4에다가 손으로 그리시면 그것이 나의 삶의 지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가끔씩 나의 삶의 지도를 꼭 그려보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성찰을 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는 반드시 나의 삶의 지도를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쓸 때는 아까 제가 강의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처럼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깨달음, 현재나 미래나.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서 쓰는 것은 각각의 종류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나의 목표나 꿈의 세계, 일상의 여러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습관에 대해서 쭉 아래로 써 내려가면서 깨달음과 현재를 비교해보고, 그것이 잘 어울리면 오케이, 어울리지 않으면 미래 방향을 새로 설정을 해서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뭐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가 성찰적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찰하기, 자기를 되돌아보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엇을 성찰할 것인지, 어떻게 성찰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무엇일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늘은 첫 강의지만 여러분들께 그래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위주로 메모를 좀 하는 것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권하는 것은 손으로 그리는 것을 권해요. 물론 마인드맵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손으로 그리기를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과제 하신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걔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캐닝을 하셔서요,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강의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메모하시고 카드로 정리하시는 작업 하시고요. 되뇌어 보시기도 하고 말로 해보시기도 하고, 뭐 그럴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친구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성찰이라는 걸 하는데 말이야, 사실은 성찰하라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사실 얘기해 주지 않잖아. 나는 사실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말로 뱉어보시기도 하고. 왜? 익스플리시트의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의 배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녹아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성장에 좋은 자양분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자, 우리를 이제 성찰하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야 되는데, 그 성장시켜 갈 때 핵심이 되는 툴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또 수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